선생님과 친구들은 화면 속에, 부모님은 직장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는데요. 공교육에 이어 사교육 시장까지 문 닫았던 2020년을 기점으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의 원인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로 설명할 만큼 그 필요성과 관심이 지대해진 상황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을 많이 안고 있고, 그러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 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과 학습 주도권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겐 자기주도 학습이란 여전히 멀고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 읽어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자기주도 학습을 혼자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자기주도 학습에서 필요한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직접 실천해보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 플러스,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커졌는데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무조건 혼자서 공부한다. 이거는 이제 자기조절 학습이라고는 좀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공부 감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모든 형태의 학습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선생님, 네. 그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사회적 트렌드인데, 네. 혼밥, 혼술, 혼녀, 최근에 뭐 홈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혼자서 뭐 하는 건데. 맞아요. 좋아하세요? 전 옛날부터 원래 혼자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 혼자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되게 좋은, 네. 바람직한 게 있습니다. 이 공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집콕해가지고 요즘 혼공을 그렇게 한대요. 혼자 있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혼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좋지 않나? 어차피 공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참 이게 혼공이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그렇죠. 실제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근히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혼자 공부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전문가님들 여쭤보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먼저 교수님, 자기주도학습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 좀 한번 내려주시죠.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주도학습은 이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기나 행동, 사고들을 스스로 조직해 나가고 조절해 나가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에는 이제 4가지의 요소가 중요한 요소들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제 목표 설정, 그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감독하는 자기 감독, 그다음에 스스로 평가해보는 자기 평가, 마지막 요소는 이제 전략 사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은 자기조절 학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지 방향을 그쪽으로 자신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지 또 자신의 행동들을 평가하고 또 그 성취들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감독은 목표에 점점 내가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조절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느꼈을 때는 옆에 타인의 도움을 적절한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기 조절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서 공부한다. 이거는 이제 자기 조절 학습이라고는 좀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 또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오해 하나 벗었네요. 그렇죠. 네. 그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또는 그냥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홍 연구원님, 네. 그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있죠.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종전의 교실 수업과 그리고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각각 교사와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게 조금 극단적인 그 묘사일 수는 있지만 이제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 푸시 모델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교사가 동질적으로 취급되는 학습자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을 선정을 해서 교사가 잘 조직을 해서 정말 전달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제 모습입니다. 교사는 그야말로 내용 전문가가 되고요. 네. 아이들에게 사실 주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넘어가면 풀 모델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학습자들이 모두 다르다는 그 이질성을 인정을 하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온라인에는 굉장히 학습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질적인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그 학습 자원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해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교사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사는 그야말로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정말 학습을 할 것인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자율권과 이제 선택을 결국은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정말 중요해지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환경이 되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뭐 이게 코로나19 겪으면서 사실 집에서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좀 더 중요해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지 이거 중요성을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뭔가 배워서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배우면 그걸 내가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씨를 뿌린다, 아이들 머릿속에.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걸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발화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저는 이제 그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으로 결실을 맺는다. 뭐 학습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돌보는 과정이 생략되면 뭘까요? 다 말라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제가 볼 적에 단순히 학습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의 프로세스다라고 보는 거고요. 교육의 성과, 결실을 맺는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 5개점 투성이인 그 학습 결선의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이제 성공적인 성인기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성인기에 가면 정말 문제가 너무 다양하죠. 어렵고.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학원을 찾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학령기에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습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자기주도 학습을 내면화해서 그것들을 독립적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중요성이 커진 이유가 학습 격차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신소영 연구위원님, 연구 결과 있죠? 네, 교육부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의뢰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학부모 62.8% 그리고 교사는 68.4%가 원격 수업이 학생 간의 수준 차이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인식조사 결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평가 결과가 어떠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런 실증조사 자료는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고요. 하나 이제 있다면 그 부산시 교육청이 발표한 게 있는데 11월 달에 그 부산시 안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24개 학교의 영어 수학 평가 결과를 보니까 중위권이 줄어들고 하위권은 두툼해졌는데 상위권도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딸이 이제 중3에서 고1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작년에 어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죠? 난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저러니까 빨리 학교를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또 제가 착각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 아이는 학교 가서도 저 모습일 텐데 내가 보지 않으니까 학교 가서는 잘할 거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니, 학교에서 잘했을 거예요. 저 학부모님 나오셨으니까 어때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정말 이해되죠. 그죠? 어차피 저럴 거면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크고요.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어머님들과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주곤 싶지만 너가 알아서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라는 마음과 아닌데 잘하고 있어도 내가 좀 더 개입해서 좀 더 도와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이게 또 어디서 오는 문제냐면요. 경제적인 격차에서 학습 격차가 따라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은경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 격차가 이제 교육 격차로 연결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격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저희가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육 격차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 1학기에 교육부랑 캐리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에 8명이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커졌는데 그 원인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교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또 해주고 또 아이들 중에서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막 받아가지고 학습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사실 상당히 멀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개인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을 못 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열어놓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사교육은 온라인 벽을 넘을 수 없구나. 사교육조차도.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공교육, 사교육은 이거는 자기 주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얘는 그냥 양치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그 학부모님 입장 속에서 이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불안, 저는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좀 조언 좀 주세요.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 공부가 누구 거냐. 저는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건지 아빠 건지 둘 중엔 확실하지 않고 내 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부의 주인이 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쭉쭉 진도가 잘 나가면요. 그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정체되고 슬럼프가 오고 사춘기가 오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면요. 그때 이제 오는 위기들은요. 이 공부가 결국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하셔도 내가 어차피 이 공부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 이것에 대한 주도권, 자발성이 있어야만 위기를 좀 이렇게 격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궁금해요. 우리 이은경 학부모님은 어떻게 자녀 교육할 때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주실 수 있죠? 네.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솔루션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자기주도 학습, 걱정된다고요? 엄마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고민 해결사 이은경 전문가. 엄마는 몰라요. 아이들의 속마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 엄마의 그 아들 이규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자기주도 학습 고민에 답해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부모들의 고민 편지가 띵동 이은경 전문가에게 도착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대구에서 왔지. 수많은 편지 중에서 규현이의 눈에 띈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초딩 5학년 3학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봐봐, 오늘 어디까지? 지금까지는 엄마표 공부로 쭉 밀어붙여서 나름 효과를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 아이에게 직접 공부 계획을 짜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공부하는. 엄마,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계획이라고 짰나 싶더라고요. 놀리기. 전형적인 남학생의 계획표입니다. 번역 1종. 잔소리를 좀 했더니 어느샌가 엄마표 공부로 돌아갔지 뭐예요. 알겠어? 응? 알았어, 됐어. 제가 너무 아이를 다그쳐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사연을 보니까 엄마가 이제 열심히 계획을 짜주시고 그 다음부터 아이한테 이제 혼자 한번 해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막막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엄마가 계획을 짜줬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비슷하게 계획을 짜보고 실제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또 답답해요. 그야말로 동상이몽. 소장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계획을 짤지 모르겠는데. 그럼 너 생각에는 지금 너한테 더 필요한 과목이 뭐라고 생각해? 수학을 좀 더 어려워하니까 수학? 그렇지. 그 문제집을 어느 정도 풀어야 될지를 너가 계획을 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적당한 양을 계획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았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파악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쯤 됐는데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시간도 양도 재성에 차지 않아요. 처음엔 계획대로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 같더니 점점 계획도 대충. 이젠 아예 안 하더라고요. 요즘엔 공부에 공짜만 들어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라도 다시 공부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두 번째 사연도 잘 보셨죠? 네, 두 번째 사연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 주도권을 줬어요. 알아서 해 라고 했고 아이도 알아서 할게요 했는데 엄마가 못 믿어온 거예요. 주도권을 줬으면 좀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어주지 않고 계속 검사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잘 안 돼 있으면 혼을 내니까 제대로 안 해놓고 이제 제대로 해보라 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화를 내니까 도대체 어떻게 주도권을 준 상태에서 아이를 더 믿어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 야, 서로 간에 오해만 쌓여가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우, 저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집 사연이네요. 제가 보냈나? 그러면 엄마가 이번에 믿어줄게. 근데 만약에 너가 중간고사가 엉망이다. 공부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때는 엄마랑 같이 다시 계획표를 짜보면 좋을 것 같아. 다시 그럼 방법을 생각해볼까? 그래, 알았어.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점검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서로에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기실 때 이제 엄마가 너의 공부를 점검하는 주기를 늘릴 거야. 매일매일 하던 점검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나중에는 엄마가 점검하지 않아도 너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계획하고 주도해 갔으면 좋겠어 라는 일종의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은 어렵지 않아요. 어머님들은 아이를 믿어주시고요. 우리들은 좀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자기주도 학습 힘내세요.